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번에 새로 나온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HD의 사양과 가격 같은 것들을 알아봤었고요. 이벤트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혹시 이 이벤트 보셨나요? 저 이거 봤는데요. 와, 정말 역대급 방송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홈쇼핑을 해도 되는 건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 없는 난장판 방송이었었지만 어쨌든 재미는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아수라장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가셔가지고 과거 방송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제가 꼭 챙겨보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건 여기서 아마 특가라던가 아니면 할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특가가 나왔었죠. 49,000원의 무료 배송으로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HD를 판매를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어떤 수준인 거냐? 지난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국가의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HD의 가격 수준을 봤었잖아요. 그런데 정가대로라면은 우리나라가 한 중간 정도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만약에 49,000원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싸게 사는 꼴인 겁니다. 게다가 이게 무료 배송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배송료가 한 2,500원 하니까 실제로 구매가는 46,5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로 알차게 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존 주문을 취소하고 새로 주문을 했죠. 그래서 아주 싼 값에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HD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HD의 언박싱과 4K 버전과의 비교,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HD를 사면 좋은가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박싱인데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밑에 HD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보이죠? 자, 여기 비닐을 뜯고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본체와 리모컨 박스가 보이네요. 먼저 본체 박스를 열어볼까요? 이렇게 본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제품 모델명 보시면 나오죠? G454V 라고 써 있습니다. 이번에 신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리모컨도 박스를 한번 열어보죠. 자, 리모컨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에 아래에는 간단한 사용 설명서와 보증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케이블이 먼저 보이는군요. 케이블은 USB A to C 케이블인 것이고요. 이것은 전원선인 것이죠. 그리고 건전지도 있습니다. 건전지는 깔맞춤을 해서 하얀색이군요. 그리고 플러그가 있는데 220V용 플러그입니다. 요게 다예요. 자, 그럼 한번 기존의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4K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기 있어요. 자, 어느 게 4K고 어느 게 HD일까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긴 게 똑같습니다. 물론 요번에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HD는 한국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KC 인증 마크가 붙어있죠. 요걸 통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은 어떤가요? 리모컨은 정말 똑같습니다. 전혀 구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금 후회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4K 버전을 샀을 적에 색깔 있는 버전을 살 걸 그랬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러그는 이렇게 되죠. 4K의 플러그는 110V용이고 HD의 플러그는 220V용입니다. 그래서 11자형인 4K의 플러그를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돼지코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흐뭇합니다, 아주. 요게 언박싱의 다입니다. 자, 그럼 외관을 살펴보시죠. 자, 이게 진짜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HD의 외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페이크를 보여드렸죠.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4K의 외관을 보여드리면서 이거랑 똑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외관에 대해서는 딱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동글 뒤에 보면 여기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전원이 연결이 되면 하얀색으로 빛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작은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초기화 버튼입니다. 그래서 뭔가 작동을 하지 않을 적에는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공장 초기화가 되니까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한번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뉴를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게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HD의 메뉴인데요. 혹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의 초기 메뉴 리뷰를 보셨던 분들은 야, 많이 달라졌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는 좀 휑했었잖아요. 아무 컨텐츠도 없고 그냥 아이콘들만 덩그러니 보여지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컨텐츠도 많이 보이고 또 개별 OTT 서비스와의 연동도 잘 되어서 예전에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가 처음 출시되었을 적에 런치 나이트 인에서 보여주었었던 그 화면이 거의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HD의 특성은 아니고요. 이미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 버전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죠. 그래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메뉴로 들어가 보면 사실 메뉴도 볼 게 없어요. 왜?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와 거의 99%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4K 버전은 안드로이드 TV 10이고 HD 버전은 안드로이드 TV 12 버전인데 어떻게 똑같아? 그래서 뭔가 다를 것 같죠? 아니요, 똑같습니다. 거의 다르지 않아요. OS의 뒷단에 있는 소스 코드가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메뉴는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에이다64라는 앱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스펙상에 혹시 오류는 없는지 점검을 해봅시다. 모델 크롬캐스트 HD라고 나와 있고요. 장치의 닉네임이 보리얼이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설치 메모리 1.5기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블루투스 판 번호가 4+? 이건 뭐야? 아, 그렇군요. 에이다64라는 앱에서는 블루투스 4.0 이상은 버전 체크가 안 되나 보네요. 그래서 블루투스 4.0보다는 높다라는 정도만 표시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버전이 5.0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도리는 없네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콜텍스 A35라는 것 확인됐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1080p인 것이고 GPU 렌더러가 여기도 말리 G31까지만 나오고 MP1인지 MP2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DRMinfo로 가볼까요? DRMinfo에서 구글 와이드바인 모듈러 DRM 밑에 보면 시큐리티 레벨이 L1, 레벨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최상급 DRM입니다. 그래서 메뉴도 딱히 볼 것이 없다. 4K 버전과 비교해봐도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OS가 안드로이드 TV 10이냐 12냐에 따라서 딱히 크게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HD 버전의 장단점을 한번 체크해보죠. 자, 먼저 HD 버전의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 설정 과정 중에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초기 하거든요. 이 업데이트 타임이 너무 길어요. 아니 얼마나 길길래 이렇게 너무 길다고 하는 거야. 한 8분 걸리는 것 같아요. 딴 것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초기에 시스템 업데이트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또 인내력이 많은 편이 아닌 사람인지라 그 시간이 꽤나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또 한 가지 있다면 사실은 이 단점은 HD 버전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의 단점일 텐데요. 외부 저장 장치와 연동이 안 된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외부 저장 장치, 즉 외장 하드라든가 아니면 USB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 안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보시려면 USB PD가 지원이 되는 USB-C 타입 허브를 연결을 하셔서 쓰실 수는 있는데 옛날에 제가 해봤잖아요. 이거 불편해요. 거추장스럽고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해서 동영상을 감상하실 기회가 많으신 분들은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로 가실 것이 아니라 그냥 호메틱스와 같은 원래 기기 자체에 USB 포트가 붙어있는 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단점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아니 SoC도 버전이 낮고 또 CPU도 버전이 낮고 램도 용량이 작은데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 없었어? 없었어요. 왜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제는 그거죠. 4K 버전에서는 4K의 영상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할 데이터의 양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스템이든 CPU든 램이든 뭔가 고급 사양이 필요할 텐데 이 HD 버전에서는 1080p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아주 고사양의 CPU나 SoC를 쓰지 않더라도 또 램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OTT를 돌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지 않았었을까라는 추측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글 TV를 사용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야 이거는 조금 걸린다 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장점은 뭔데? 장점은요, 일단 첫 번째로 어댑터가 220V 플러그인 게 전 너무 좋네요. 그 전에는 이렇게 돼지코 끼워가면서 그리고 또 11자 플러그다 보니까는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220V 플러그다 보니까 꽉 박혀가지고 잘 빠지지도 않고 견고해서 아주 사용하기가 좋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끼고 뺄 때 뭐 스파크도 안 일어나고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사실 11자 플러그 쓸 적에는 그 돼지코에 꼈다 뺐다 할 적에 살짝 스파크가 보이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4K 버전의 리모컨을 HD 버전에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동일한 블루투스 리모컨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집에 4K 버전이 있다, 그런데 요번에 HD 버전을 또 샀다, 그런데 괜히 리모컨까지 새 거 쓰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쓰시던 리모컨을 다시 페어링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HD 기기와 4K 기기를 동시에 한 리모컨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페어링 해제를 하고 다른 쪽을 페어링을 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한 기기를 정하셨다면 옛날 리모컨을 가지고도 HD 버전을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겁니다. 그거 외에는 또 역시 크게 내가 몰랐었던 엄청난 장점이 있어 뭐 이런 걸 또 발견을 못했어요. 아주 무난한 OTT 박스인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물어보실 겁니다. 야, 그래서 너는 이 HD 버전 어떨 것 같아? 살만해? 저는 충분히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추천을 할 거야? 누구한테 추천을 하느냐? 먼저 오래된 FHD TV나 아니면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분께 추천을 합니다. 보통들 이런 오래된 FHD TV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능이 없죠. 그래서 TV나 아니면 모니터에 자체적으로 OS가 있어서 OTT 서비스가 직접 연결이 되는 일은 별로 없죠. 그리고 설사 그런 기능이 있다 손치더라도 너무 옛날 버전이어가지고 좀 버벅버벅거리기 일쑤죠. 그럴 때 딱 요 HD 버전을 붙여주면은 아주 쾌적하게 OTT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FHD 즉 1080p 프로젝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프로젝터에 연결해서 OTT 박스로 쓰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내 프로젝터에는 안드로이드 OS가 깔려 있어서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잘 보면 구글 인증을 받은 프로젝터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구글이나 넷플릭스 인증을 안 받은 프로젝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DRM 인포 같은 앱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와이드바인 DRM이 레벨 3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요금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해상도가 480p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HD를 달아주면 1080p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느 경우에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 버전을 추천을 할래?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4K TV나 4K 모니터인데 스마트 기능이 없는 기기를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다만 사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보통 4K TV나 4K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는 모르겠다. 보통들은 다 그 자체 OS를 가지고 있잖아요. 즉 삼성 TV의 경우에는 타이젠, 또 LG TV의 경우에는 웹OS, 아니면은 뭐 다른 TV의 경우에도 뭐 구글 안드로이드 TV가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TV나 모니터 내에 OS가 들어있고 그 OS 아래에 각종 OTT 앱들이 최신 버전이 깔려 있는데 굳이 거기에 따로 또 크롬캐스트 같은 동글을 붙일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리고 프로젝터의 경우에도 4K 프로젝터를 가지고 계신데 그 4K 프로젝터에 아무런 OS가 없거나 OS가 있다 손치더라도 와이드바인 레벨 1 DRM이 아닌 와이드바인 레벨 3 DRM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 버전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종합적인 HD 버전에 대한 평가는요, 확실하게 가성비 아이템이 맞습니다. 사실 요즘 OTT 박스 값도 좀 비싸져가지고요, 5만원 언저리의 OTT 박스는 이제 중국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OTT 박스들은 와이드바인 DRM이 다 레벨 3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비용은 싸지만 효용이 별로 없고요. 아마 1080p의 기기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최적의 OTT 박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진 프로젝터 중에 4K 프로젝터가 없고 제가 가진 TV도 아주 오래된 1080p Full HD TV이고 모니터도 역시 1080p 모니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 버전은 돼지목의 진주먹거리죠. 달아봐야 큰 소용이 없는 너무 고사양의 기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언젠가는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나 라는 일념을 가지고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뭐 돈이 없으니까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쉽사리 4K 디스플레이를 살 엄두가 안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저에겐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HD 버전이 딱 맞는 OTT 박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HD 버전이 한국에 정발이 되었으면 기존에 나왔던 4K 버전도 한국에 같이 정발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4K 버전도 이미 나온 지 2년이 넘었으니 이왕이면은 HD 버전이 신제품으로 나오는 김에 4K 버전도 기존의 4K 버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예전보다 훨씬 더 기능이 향상이 된 다음 버전의 신제품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4K 버전의 새로운 모델을 기다리게 됩니다. 올해는 튼 것 같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 10월 6일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에서 혹시 또 크롬캐스트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챙겨봐야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에 새로 나온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 HD 버전의 리뷰였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컨텐츠도 유익했다, 괜찮았어, 도움이 많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